저는 이제 계속 뭐 이상하게 교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디펜스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찬성파. 찬성파죠. 제가 반대. 찬성파인데 그러니까 직업의 효능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들 기억나는 케이스, 기억나는 환자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보람이 있었던 준서형도 있을 거고 정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간이식을 하고 간담체 쉬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0대 산모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기 낳고 피가 안 멎어서 왔는데 점점 피를 많이 쏟으니까 혈압이 쭉쭉쭉 떨어지고 제가 등에 식은땀이 흘렀거든요. 정말 그 테이블에 눕는데도 피가 자욱했어요. 바닥에. 처음에는 뭐 선생님 아파요 이러다가 나중에 점점 의식이 흐려지니까 아 여기 어디에 아저씨 저 집에 가야 돼요 아저씨 저 집에 가야 돼요 계속 환자가 이제 집에 간대 이제 그 말 나오면 저희는 이제 많이 보니까 그런 경우를 그러면 약간 한 발 건넌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근데 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죠 진짜. 근데 막 이제 최선을 다해서 미친 듯이 이제 엠보리제이션을 했어요. 색전을 했어요. 근데 잘 됐어. 엄청 빨리 막았어요. 치료가 잘 됐어요. 혈압이 또 바로 쫙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배고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신이 다 들고 아 추워요 이러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추워요 그런 다음에 배고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만 또 저희는 과의 특성상 저희가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 환자는 산부인과로 가시잖아요. 그 환자와 보호자는 아마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쓸쓸하지만 그런 건 쓸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환자 한 명 구했다 이런 좀 보람은 되게 직접적인 보람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과에서도 제가 인터벤션을 선택을 한 거는 이거는 뭐 보람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뭘 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분과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직업적인 어떤 보람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약간 찢겨지고 더럽혀지고 비웃음을 당하는 가치이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제일 안 좋은 환자들을 보니까 그렇죠. 제일 유리하긴 하겠다, 그치?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탈과의 바이탈뽕이라고 하는 사실 바이탈뽕.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맞아. 한번 보면은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계속 하긴 하는 건데 사회 재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뭐 이게 잘 된 케이스지만 뭐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렇죠. 합병증이 생기면 뭐 소송장 날라오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교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정감, 그러니까 계약을 좀 오래 한다는 거. 물론 뭐 이런 직급의 차이들이 좀 있지만 임상 트랙의 차이점, 뭐 전임 트랙의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안정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런 거. 그런데 장점에 대해서 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 장점에 대해서 이게 내가 보기에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두 가지 같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을 살린다. 뭐 필수의료가 아닌, 사실 필수의료라는 용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을 살린다는 과가 아니어도 어쨌든 안 좋은 환자들을 위주로 보잖아. 그런데 다른 것 더 얘기할 게 있을까? 교수의 장점?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뭐 지위가 그래도 낮지는 않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래도 의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직업 밝히거나 할 때 이렇게 다들 좋게 봐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뭐 다른 거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저는 원래 의사 생각보다는 공돌이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공대 출신인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의사로 이렇게 틀면서 했던 말이 별건 아닌데 너가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정년 이후에도 네가 의사 면허가 있으면 뭐 봉사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 그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주던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거든요. 요새 그 정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요새는 너무 건강하니까 사실 보통 정년하고서도 선생님들 다들 열심히 어디 병원에서 다 일하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 정년도 빠르고 힘든데 저희는 어쨌든 이 라이센스로 그 일 자체가 또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싶으면은 진짜 봉사만 다녀도 되고 맞아요. 실제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약간 교수님들 보면 정년을 65세에 하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원하신 분이나 아니면 페이드학을 오래 한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준비가 덜 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경우가 64세 정도에 막 무슨 준비를 막 하려고 하시잖아. 좀 이렇게 병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몇 년 연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작은 규모의 병원의 병원장으로 가신다든지 맞아요. 이름은 좀 잘 풀리신 네. 거고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이제 어디 요양병원을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어때? 개원이나 페이닥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준비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닥터 스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세부터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게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워낙 병원에만 계속 계셨고 요즘에야 이제 젊은 교수들은 막 스타트업도 하고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걸 전혀 모르시고 그냥 공무원 연금 받으면 되겠지, 상여금 받으면 되겠지 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저희도 은퇴하신 노교수님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세대는 더 문제는 대부분 결혼을 다 늦게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65세가 될 때 저희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게 나중에 다룰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회나 경제 공부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해요. 의사들이 계속 배워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완전히 동등한 비교는 아니긴 하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나이에 어쨌든 연금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이동을 진행을 하시는 하니까. 거잖아. 그치? 그렇죠. 어. 그리고 그분들이 또 뭘 원하시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장점 아닐까요? 그러니까 방금 형이 말씀하신 그 교수님들이 뭐 준비 안 해서 은퇴했다고 해도 그래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봉사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계속 일하는 쪽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도 연금이 그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개원이나 그러니까 나이 드신 개원이나 이런 분들을 하고 또 다른 게 이제 나이 든 봉직이는 또 완전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까 말한 그 교수의 장점 중에서 안정성이 그래도 나이 들어서까지 쭉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살리려고 의사들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전공이 전임의도 없다 보니 교수님들께서 처음부터 수를 다 하시고 밤에도 당직을 서시고 하다 보니 실제로 50대 이후에 이제 교수님들 당직 서시면서 요새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끔은 진짜로 저희가 특히 개복 수술도 있고 복강경 수술도 있지만 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복하면 편하고 좋은데 환자가 상처가 크게 남고 아파하니까 구멍만 뚫어서 하는 복강경이 좋긴 한데 내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자기는 이 교수의 그러니까 의사의 생명을 깎아서 환자한테 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 다 좋은데 사람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면 모르겠는데 진짜 내 생명을 갈아갖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교수들은 밑에서 이런 후배들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지금 있는 40대 의사들은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계속 지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올라가면 이제 좀 웬만하면 응급은 이제 좀 덜 하게 되고 젊은 의사들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경험도 쌓고 하는 그런 이게 선순환의 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태 이후에는 이제 내 밑으로 이제 몇 년간은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밤새 간이식하고 나면 이제 이 생활을 몇 년을 더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때가 있죠, 사실. 뭐 자기 효능감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만큼 의사의 수명이 점점 깎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정리하면 장점이 안정성, 다른 직종에 비한 안정성, 그 다음에 또 효능감. 하나가 효능감, 효능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 어려운 환자들을 보니까. 근데 단점이 이 효능감의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의사의 수명을 환자한테 준다는. 나도 재환이랑 통화 많이 했어. 밤에 전화하면 새벽 3시에 전화하면 재환이가 무슨 일인지 알아. 재환이가 목소리가 안 좋은 상태로 받아. 예, 형. 통화 많이 했어. 근데
진짜 많이 느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단점이 되게 많은데, 그지? 많죠, 많죠. 아, 끝도 없죠. 뭐 하다 단점 보면.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난 지금 진짜 한 2시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장점 단점을 논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 그만큼 크니까 그런 거겠지 뭐. 네. 근데 내 생각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정무랑 재환이가 그럼 한번 간략하게 생각하는 학생에게 전공의에게 교수를 권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네, 저희 닥터스쿨은 의사의 전주기 교육 플랫폼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대생에게 필요한 정보, 뭐 전공의, 전문의, 교수님, 뭐 개원이 다 망라하는 그런 의사들의 전체 단계를 다 교육할 수 있는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의견 주십시오.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의사의 심장